자, 챕터 58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조합 해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노조법 규정에 이런 게 있다 정도 하고 그다음에 서브에 나와 있는 이 정도 한번 정리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다만 노동조합의 조직 변경,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직 형태 변경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이제 이거는 실무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판례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조직 변경 같은 경우는 기존의 노조를 해산하고 신설 노조를 이제 뭐 만드는 이제 보통 외연을 확장할 때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 노조를 이제 해산 또는 청산하고 새로운 노조를 만드는 거 이렇게 만들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한 돈 계산이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종래 있던 노조를 바탕으로 해서 조직을 변경하는 것 이런 것들을 허용해주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법에서는 상당히 생소한 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영화 아바타 아시잖아요. 영화 아바타의 맨 마지막 장면에서 사람이 거기 외계 행성의 아바타로 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뭐 상식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것이죠. 이렇게 뭐 형태가 조직이 딱 변경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굉장히 생소한 개념인데 법이 필요하니까 예외적으로 이런 규정을 두어서 조직 변경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생소한 개념이고 이거를 이제 많이 이제 활용하다 보니까 판례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판례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조직 변경을 통해 가지고 발생하는 분쟁들이 많다는 그런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잘 보셔야겠습니다. 자, 노동조합 해산은 간단하게 보죠. 노동조합 해산이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시는 건 똑같아요. 조합이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해산한다 하더라도 그 청산 목적 범위 안에서는 권리가 있고 의무 부담한다. 자, 사람은 숨 먹고 심장이 멈추고 돌아가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회사나 또는 이런 단체 여기는 어떤 파산 또는 해산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청산해야지만 완전히 끝나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해산 또는 뭐 법적인 파산이 있은 이후에 이제 청산 절차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청산이 이제 그런 해산 이후에 있는 것이고, 뭐 해산은 자발적으로 끝내는 걸 말하는 것이고, 파산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제 파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런 청산이 그 이후에 남아 있는 것이고, 따라서 청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는 권리가 있고 의무 부담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해산 후 노동조합은 단체 교섭이나 지지재청행위 할 수 없다. 자, 노동조합의 실체를 이제 상실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제 청산을 위한 과정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자, 해산 사유는 규약에 정한 해산 사유 발생, 합병, 분할로 인한 소멸, 총회 또는 대의원 해산 결의 자발적인 것이죠. 그리고 노동조합에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냐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은 경우 이런 것이 노조법 제28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노조법 제28조 자, 이런 보시면 이렇게 되어 해산 사유 있잖아요. 노동조합 해산에 있어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은 해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그다음에 이런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경우 대표자는 해산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해산의 효과로서 조합이 해산을 의견하는 경우 조합은 청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 부담한다. 되어 있고요. 막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자녀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규약에 이에 대한 처리 또는 분배 과정이 있을 때는 그에 따르고 이런 규정이 없을 때는 모든 조합원에게 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상부 조직이 연합체 조합인 경우에는 하부 조직은 단위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상부 조직은 소멸하더라도 하부 조직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상부 조직이 단위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하부 조직이 독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실체 갖추고 있지 않는다 한다면 당연히 해산하고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직변경입니다. 자, 이건 좀 중요해요. 조직변경 의의 보시면 현행법상 조직변경이 총회 의결사항이고 특별 의결 정도수를 요한다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거
오타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 조금 전에 없던 것을 집어넣다 보니까 저도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 금기법이 아니라 당연히 노조법이죠. 금기법 삭제하시고 노조법 이렇게 쓰시고 노조법 제16조 제1항 8호에 조직 변경에 대한 의의는 없어요. 의의는 없지만 이 근거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18조 죄송합니다. 16조죠. 자 16조 보시면 총회 의결 사항이 있고 여기에 8호 보세요. 1항 8호 보시면 조직 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요. 자 특별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2항에 보면 규약의 지정 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 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특별 의결 요건 지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특별 결의 요건을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조직 형태 변경에 대한 어떤 근거 규정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정의 규정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나 유형 및 효과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다수가 판례는 노동조합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 형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정의한다. 정의는 뭡니까? 노조의 조직 형태 변경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조직과 형태를 변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노동조합의 조직 변경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법상 회사의 조직 형태 변경에 관한 일반적 정의를 차용한 것, 즉 원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유형은요. 기업별 노조가 조합원의 법률을 변경해서 다른 기업까지 확장하는 경우 이제 기업별 노조가 회사를 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직종별 노조, 산별 노조 이렇게 또는 일반 노조까지도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별 노조의 지부 분해가 이탈해가지고 기업별 노조로 변경하는 경우, 즉 산별, 상급 노조의 어떤 지부에 불과한 것이 나는 그냥 우리 기업별 노조로서만 하겠다. 우리 자꾸 이제 상급 노조가 지시하고 이런 것들이 그 기업별 노조의 어떤 그 노조원들의 의사하고 배치된 경우가 간혹 생겨요. 우리 기업하고 맞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산별 노조 지부를 이탈해가지고 기업별 노조로 변경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여러분 보시게 될 발레오 전장 사례 전화배치 판결로 변경되는 사례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별 노조에서 아예 산별 노조의 지부로 변경하는 경우 이 나하고 반대죠. 이런 경우 등이 이제 있습니다. 유형입니다. 자, 실질적 동일성 유지할 것 이게 이제 요건이에요. 동일성을 유지할 것. 아까 우리 의의에서 봤잖아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조직 형태 변경하는 것을 조직 변경 법상 노동조합의 조직 변경이라고 이제 의의를 했잖아요. 의의를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실질적 동일성 유지할 것. 자, 가보시면 실질적 요건으로서 변경 전후 조합이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외형 자체는 달라지겠죠. 하지만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일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총회 결의 아까 봤었죠. 노조법 제16조 제1항 총회 결의 요건 의결 사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2항에 보시는 것처럼 특별 의결 정족수가 있다라는 것.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 이런 이제 요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조직 형태 변경 주체는 노동조합의 지부 분해도 가능하다라는 거 여기 발레오 전쟁 사례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판례는요. 자, 산별 연합단체가 산업별 단위 노조로 변경되거나 그 여구의 경우에는 변경을 전후로 대상 근로자의 범위나 목적 등에서 동일성이 유지되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봤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별 노조가 그 조직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노조의 목적이나 기관 구성 등에서 기본 체계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즉 사실상 또는 실질적 동일성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변경 절차는 무엇이냐? 자, 총회 의결, 그 다음에 규약의 변경, 명칭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노조 해산이나 새로운 조합 설립 절차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해산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조합 설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직 변경은 총회 의결 거쳐야 된다. 그리고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규약 변경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리고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가 필수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노조법 16조의 2항과 4항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법적 효과는 조직 변경 후의 노동조합은 변경 이전의 노동조합과 동일성 유지된다. 따라서 재산, 구성원의 권리 의무, 단체별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직 변경 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별도 가입 절차는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다만 단위 노조에서 연합된 노조로 이제 변경 될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개별 근로자에서 단위 노조로 반대로 연합체 노조가 단위 노조로 주식형태 변경한 경우는 그 구성원이 단위 노조에서 개인 근로자로 변경된다라는 거. 연합체 노조라는 것은 기업을 넘나들면서 뭐 일반 노조 같은 거 있잖아요. 청소 노동자, 그다음에 뭐 영업증 노동자, 뭐 다른 노동자 여러 가지 막론하고 이런 노동자 하나의 연합체로 이제 형성되는 그런 노조들이 같이 연합체로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단위 노조로 하나의 노조로 주식 형태 변경할 경우에는 구성원이 개인 근로자로 되는 것이 되겠죠. 이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아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허용 범위라고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상공회의소 사례, 요게 이제 이 그 노동조합의 조직 변경 관련된 뭐 전형적인 리딩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점 보시는 것처럼 노동조합의 존속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 변경의 허용 범위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동조합의 조직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가 무엇인지, 또는 조직 변경의 요건이 무엇인지, 이것이 문제된다. 이렇게 바꿔서 문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판례 태도는요. 자, 서울 상공회의소 노조가 이제 조직 형태를 변경시켰어요. 즉 원래 대한상공회의소, 그러니까 대한상의라는데 대한상의에는 노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공회의소가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는 근로자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의 노조를 이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뭐 조직 형태가 이제 동일성이 인증되는 것인지, 종전에 서울상공회의소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별개인데 사업장도 별개인데 이것을 하나로 묶는 그런 어떤 연합체를 만든 것이, 그것이 종전에 서울상공회의소 노조하고 똑같은 것이냐, 이게 문제되는 사례입니다. 자, 서울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업무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리고요, 남대문 앞에 같이 있죠. 같이 있고 실제 명칭도 같이 거의 뭐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상공회의소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총 186명 중에서 130명이 중복됩니다. 중복되고 뭐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이 중복되고, 서울상공회에서는 노조가 있지만 대한상공회에서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서울상공회에서 노조는 대한상공회에서 근로자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약을 변경한 후에 명칭까지 변경해서 중구청장에 변경 신고했는데요. 중구청장이 요거 안 돼, 반려했습니다. 반려는 거부이죠. 거부한 이유는, 자, 조직 형태 변경하려면 동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동일성이 상실되었다. 동일성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서울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다른 단체예요. 우리 대한변협과 서울변협은 다른 단체거든요. 대한변협 안에 서울변협, 경기변협, 뭐 충청변협 다 있거든요. 충북변협, 부산변협, 뭐 광주변협 다 나눠져 있는데, 서울변협 노조가 대한변협 노조를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의 노조로 했다고 해가지고 노조는 커질 수 있겠지만 이것은 종전 상공회의소 노조하고는 별개 다른 노조라는 것이에요. 그런 이유로 이제 중구청장이 반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상공회의소 노조는 왜 이걸 반려하느냐, 변경신고 반려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지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서울항공회의소 노조가 대한상공회의소 노조하고 합쳐가지고 크게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조직 형태 변경을 통해서 만드는 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신설 노조 만드는 절차를 밟으라는 것입니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중구청장의 어떤 취지였어요. 이런 취지였고, 따라서 여러분이 그러면은 서울상공회의소는 대한상의 그 노조원 어떤 조직원들을 포함해서 노조 만들 수 없는 건가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만들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이 조직 형태의 변경으로서는 만들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중구청장의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죠. 그러면 서울상공회의소의 어떤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서울상공회의소가 이제 뭐 해산되고 청산 절차 밟고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노조로 전부 다 옮겨가는 이런 복잡하고 이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여튼 그것 때문에 서울상공회의소 노조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 형태 변경을 꾀했던 것입니다. 판례는요. 자,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 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의 조합 재산관계, 그 다음에 단협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 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자, 중요합니다.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우리 했던 것이긴 하지만 이게 키워드였어요.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라고 할 것이다. 이런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서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 형태 변경 등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변경 전후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 이거 이 없다. 이거를 기준으로 조직 변경 허용률을 다루고 있고, 이 사례에서는 변경 전후 살펴보니까 서울 상위하고 대한 상위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서울 상위가 서울 상의 노조가 대한 상위 구성원들을 포함해 가지고 노조 만들었다 하더라도 요거는 원래 뭐 중복된다 하더라도 또 나머지 한 여러 명 정도는 별개이잖아요. 대한상위 업무와 서울상위 업무는 명백하게 구별됩니다. 따라서 노조가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주체가 다르고 사업장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조직 변경이 이제 안 된다라고 했고, 그 안 된다고 본 중구청장의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렇게 봤다. 검토 보시면 노동자의 조직 변경은 그 실질은 유지하면서 별도의 해산과 재설립의 복잡한 절차 거침이 없이 간편히 노조의 조직 또는 형태 변경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그 효과로 변경 후의 노동조합이 변경 전의 노동조합의 재산관계 및 구성원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 변경이 유효하려면 과연 전후 노동조합의 실질이 동일한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4번 사안의 경우라고 해서 대한상위가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 경우는 여러분 판례가 이런 경우는 조직 형태 변경으로 보지 않았다. 이걸 이제 알고 가시니까 직원도 186명 중에서 103명이 중복되긴 하지만 나머지 인원들 83명 정도는 중복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서울상위와 대한상위는 서로 다른 단체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직 형태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구청장의 반려는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별노조 지회의 기업별 노조의 전환 가능성. 이게 이제 반려우 전장 사례로서 전환조치 판결을 변경됐어요. 번역됐는데 이 내용이 그냥 보시면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조금 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종전 판례 태도를 이제 공부하신 분이 별로 없었어요. 종전 판례에 어떤 그 취지가 있는데 그 판례 취지, 그러니까 조직 형태 변경을 위한 어떤 판례 취지, 특히 노조 지부 지회 독자성 관련된 판례 취지가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것은 대부분 교과서나 아니 판례가 나온 것은 어떤 산별 노조의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어떤 독자적인 규약이 있고 독자적인 어떤 집행기관이 있고 독자적인 어떤 조직체를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라는, 노조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하는 여기까지의 판례만 있을 뿐이지, 이런 노조가 조직 형태 변경을 위한 어떤 그 의결을 거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판례는 우리가 몰랐었던 것이에요. 잘 몰랐었어요. 언급도 안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가
봤을 때는 무슨 얘기지 참 모인 그런 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정리된 것만 보시면 돼요. 결론만 아시면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문제점 보시면 산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 단체로서의 법이 나뉘는 사단에 해당되는 경우, 여기까지의 판례는 많이 나왔어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에 별도의 독립한 근로자 단체로서의 법이 나뉘는 사단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까지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축적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자 노조법에 따라 가지고 자 조직 형태 변경 결의를 통해 가지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까지는 많았는데 이렇게 조직 형태 변경 결의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노조에 대해서 종전 판례는 상당히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부 지회의 독사성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런 지부 지회가 단체 협약으로서 단체 교섭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그러한 노조로 한정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 한정하는 취지의 어떤 판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취지의 판례를 지금 그걸 깬 거거든요. 지금은 굳이 단체 교섭 능력이 필요 없다라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그런 제한을 몰랐었던 저희는 그냥 독규집 이런 독규집 독조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이런 지부의 독자성이 인정되는 이런 노조가 그냥 조직 형태 변경을 통해 가지고 그 총회 절차를 거쳐 가지고 조직 변경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판례 투에서 한번 보시면 자 발레오전자 사례에서 자 A 회사는 금속노조 비전장 지회가 있었습니다. 지회 또는 지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부가 있었는데 이 비전장 지회는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조의 하부 조직이었습니다. 자, 이 비전장 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이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에요. 그 상급 노조 전체를 통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개최해서 참석률 91%, 찬성 95%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 형태를 기업별 노조로 변경하였고 명칭을 비전장 노조로 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지회 또는 지부의 독자성이라는 어떤 판례 법리를 이제 배울 텐데요. 이 독자성만 인정돼 버리면은 2번 왜 안 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기 때문에 이게 왜 전화배치 판결이지? 이렇게 의문 가지신 분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판례가 종전에 이렇게 지회가 이렇게 기업별 노조로 조직 변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이 있었다고 판례가 일관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관된 판례를 뒤집는 거예요. 그것이 이 반려전장 사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편 B회사는 계속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판매 부진 등 이유로 구조조정 통해서 인력 감축을 결정했고요. 여기에 비전장 노조, 이게 바뀐 노조죠. 상급 노조의 지회가 아니라 그냥 비전장 노조, 그냥 바뀐 기업별 노조예요. 비전장 노조는 내가 주식 형태 변경돼서 내가 우리 A 회사의 노조가 되었으니 내가 단체 교섭 요구하겠다라고 해서 A 회사 상대로 해서 이러한 구조조정 방침을 철회하는 단체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A 회사는 나는 비전장 노조 너희 몰라. 내가 하는 거는 여기 뭐예요? 비전장 지회만 알아. 이렇게 하면서 단체 교섭을 거부했던 것이죠. 자, 이거는 당신들이 비전장 노조가 적법하게 조직 형태 변경한 노조인지 난 모르겠다. 내가 아는 노조는 비전장 지회만 알아. 이러면서 단체 교섭을 거부했고요. 이런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가 이제 문제된 것이죠. 자, 구체 거부 근거는 요게 이제 거부 근거가 요게 종전 판례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A 회사에서 항변한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이제 노무사님, 종전의 노무사님, 그 다음에 여기 담당 대리인이 이런 판례를 근거로 답변들을 해왔던 것이에요. 이 근거가 뭐냐? 자, 초기업별 노조 지부 또는 부회도 조직 형태 변경 결의로 다른 조직으로 변경이 가능하기는 하나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 그 전제로서 그 지부 분해가 독자적인 규야 이게 자 동그라미 규
동그라미 집 동그라미 그러니까 독규집이에요. 독자적인 규약이나 집행기관을 가지고 자 독립된 단체 독규집 그러면 여기는 독단인데 독 동그라미 그 다음에 조직 동그라미 원래 독립한 조직이에요. 판례가 일관해서 독립한 조직이 이렇게 조직으로서 활동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독규집 독조 요게 이제 지부 분회의 독자성 또는 지부 뭐 지회의 독자성 요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독립한 단체 독 그다음에 밑에 조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당연 조직이나 조합원의 고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자 요게 이제 종전 판례입니다. 독자적으로 단체 교섭 및 단체별 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 요런 요건이 종전 일관된 판례에서는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부 지회의 독자성일 때는요 독규집 독조 여기까지만 따지면 됐었어요. 그래서 다른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독규집 독조 지부 지회가 이렇게 산별 노조 지회가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려고 하는 시도가 발레오 전쟁 사례 이전부터 무수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 무수히 많을 때마다 대법원 판례는 일관해서 독규집 독조뿐만 아니라 독립된 조직이나 독립된 규약이나 집행 가지고 있어 좋아. 하지만 너네는 그 회사에서 다 독자적으로 단체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없어. 왜냐하면 인원수가 뭐 한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단체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조직은 갖췄다 하더라도요. 조직에 뭐 사람이 없어요. 무슨 뭐 선전부장, 조직부장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없어요. 아직 신설된 노조이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조직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웃기잖아요. 노조원이 전체 회사 노조원이 한 2명밖에 없는데 자기네가 이제 상급 노조 지부 해서 애써 만들었더니만 자기네끼리 합쳐가지고 뭐 합의해가지고 자기네끼리의 어떤 노조로 조직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굳이 이런 조직 변경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봤던 게 일관된 판례 태도였단 말입니다. 요게 이제 종전 판례가 산별노조의 지부나 지회 또는 이런 분회가 독자적으로 이제 어떤 조직 변경을 할 때 필요한 요건으로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요게 별도의 어떤 요건이었었어요. 독자적으로 단체 구성 및 단체 협약 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런 경우에만 이제 지부 지회도 조직 형태 변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게 종전 판례였습니다. 그런데 비전장 지회는 그 지부 분회가 독자적으로 규약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단체로서 활동하는 것은 맞다. 맞아, 오케이. 하지만 독자적으로 단체 구성 및 단체 협약 능력을 가지고 있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그리고 이런 것이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에 준하해 볼 수 있는 경우 그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으로서 그 어떤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준하해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결국 조직 변경 결의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었다. 이렇게 종전 판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런 거부가 이제 파기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그 원심 그 고등법원까지는 이러한 그 뭐 회사의 A 회사의 주장이 종전 대법원 판결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고등법원 입장에서는 거기 따라가서 대법원 판결에 맞춰가지고 A 회사 승소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지회가 B 전장 노조 여기에 청구는 기각된 것이고요. 패소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왜 이유가 뭐냐? 자, 산별노조 하부 조직이라도 비록 독자적인 단체 교섭을 진행하고 단체백을 체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 가지고 독립된 조직 또는 단체로 활동해서 법인 아닌 사단이 근로자 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 이런 경우 이거나 또는 독자적인 단체의 교섭을 진행하고 단체별 체결 능력까지 보유한 기업별 노조에 준한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이 두 개 모두예요. 조직 변경이 가능한데 위 1의 경우 즉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당연하게 조직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수험생 중에서 이런 두 번째 요걸 몰랐던 분들은요 그냥 1번만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신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판례가 원래 일원에서 이런 지부 지회의 조직 변경에 있어서는 거기에 한해서는 이런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이제 2심까지는 A회사가 이겼는데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됨으로써 이런 요건, 추가적인 요건, 추가 요건 필요 없음 이렇게 보았고 오히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 내용대로 판단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부 지회를 하더라도 자유롭게 조직 변경해라 이런 취지로 이제 판시했던 것입니다. 검토 보시면 어떤 노조가 주식 형태 갖출 것인지는 이를 유지 변경 갖출 것인지 또는 이를 유지 변경할 것인지는 단결권의 주체인 근로자의 자주적 민족 의사 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이 함부로 여기에서 이런 요건들 추가하지 말라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노조법이 조직 형태 변경을 활용한 취지 역시 근로자의 노조 설립과 조직 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산별노조의 하부 조직이 비록 독립적인 단체 교섭권, 단체별 체결권을 보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독재적인 규약이나 집행령 가지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등 기업별 노조와 유사한 근로자 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성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직 형태 변경 방식으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키워드는 자율성이에요. 자율성, 자주적 민주적 의사결정을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것입니다. 노조가 자율적으로 바꾸게끔 쉽게 바꾸게끔 해줘야지 판례가 그걸 별도의 엄격한 어떤 요건을 추가해가지고 못하게 만드는 거 안 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자 일만 있는 경우에도 일이 뭐였죠 아까 이거 독립 독조 이런 거만 있는 경우에도 주식 변경 가능하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조직 형태 변경과 소송 수계는 최신 판례예요. 나 이거 최신 판례로서 2016년도 12월 29일 날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소송 수계 문제인데요. 이게 소송 수계는 여러분이 행정전소법이나 민소법 배우신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소송이 중간이거나 끝났을 때 이게 당사자가 바뀌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자, A가 B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더니만 B가 이제 A가 B를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B가 그 소송 말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판결이 A 승소 판결을 났어요. 그런 상태에서 B의 상속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A의 소송 수계 절차를 밟아가지고 A가 소송 수계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판결의 효력이 그 당사자인 B가 아니라 그 B의 상속인들에게 미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소송 수계라는 것입니다. 자, 소송을 계속해서 받는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좀 어려운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게 소송법상 표현이에요. 자,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변경이 있은 후에 변경 후 노동조합이 변경 전 노동조합이 진행하고 있던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여러분들 그냥 뭐 그 큰 생각 없이 조직 형태 변경됐으니까 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좋아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맞아요. 결론은 맞는데요. 이게 법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생소한 것입니다. 당사자가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A가 B에 대해서 소송 주기하다가 B가 아니라 B 다시 또는 C로 바뀐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 당사자가 바뀌었는데 소송을 수기하는 경우는 법으로 수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즉 상속이나 이런 것들, 파산 재단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소송 수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요. 또는 실질이 같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에요. 이런 문제가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자, 요 판례 보시면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사례 보시는 것처럼 1심 원고했던 노동조합이 이렇게 그 2011년도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제출해서 설립신고증 교부받고 A 노동조합이 총회개최해가지고 주식 형태를 이제 지회로 변경했어요. 이건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 지부로 이제 변경했네요. 그 무렵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A 지회로 편입됐습니다. 자, 그 전국금속노조는
이러한 조직 형태 변경을 이유로 해서 소송조차 수개 신청을 했고요. 원심은 이러한 소송 수개를 인정했습니다. 이거는 뭐 실질이 같으니까 인정하겠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판례는요, 이렇게 조직 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별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 노동조합의 권리나 의무를 의무 그다음에 법률 관계를 그대로 승계한다. 따라서 조직 형태 변경 전에 단위 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 절차를 수기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기할 수 없다라는 주장들이 막 붙어가지고 1심, 2심까지 올라왔고 결국은 대법원까지 와서 대법원이 이걸 확인해 준 것입니다. 예. 자, 검토 보시는 것처럼 자, 노조법상 조직 형태 관련 변경 관련 규정은 노동조합의 해산 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지산상 권리 의무나 단협의 효력 등 법률 관계가 새로운 조직 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 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조직 형태 변경, 조직 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취지까지도 잘 설명되어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이 판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 검토를 판례의 법리를 하나 떼와가지고 검토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노조법상 조직 형태 변경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직 형태 변경된 경우 산별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 노동조합의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 승계하기 때문에 따라서 소송 절차 수기할 수 있다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상식선에서는 수기하는 게 맞겠지라고 하지만 그 논거를 여러분께서 알고 가시라는 것이에요. 요 취지 요거 써주시는 게 핵심이 되겠죠. 조직 형태 변경 이렇게 노조가 이렇게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조직 형태의 선택의 자유 또는 조직 형태 변경의 자유죠. 이것을 실질적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런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변경 제도의 취지가 되겠다. 이것입니다. 자, 이런 조직 형태 변경 제도에 대해서는 노조법이 인정하고 있다? 아니다?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8호가 되겠습니다. 이거 꼭 알고 하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